네, 녹화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클래리데이터 민정입니다. 오늘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JCR 2022년 3월 상반기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CR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수록된 저널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저널 정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임팩트 팩터가 왜 중요한가? 이 임팩트 팩터가 대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임팩트 팩터 말고도 사실 JCR에는 여러 가지 지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수들을 내 목표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까지 JCR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10분 정도 JCR이 무엇인지, 임팩트 팩터는 무엇인지 이런 거 설명드리고 그리고 같이 JCR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Q&A를 좀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JCR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저널을 출판하시는 학회나 출판사 에디터 분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저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은 분야에서 출판되는 저널들 중에 내가 출판한 저널이 우리가 출판하고 있는 저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볼 때 JCR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 학교나 그 연구기관의 연구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양질의 저널들을 구독해서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저널은 무엇인가, 우리 연구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저널들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할 때 JCR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되시는 이 연구자분들이 계실 텐데 연구자분들은 일단 어떤 저널을 내가 좀 읽어봐야 될까라는 판단을 할 때 JCR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연구를 다 했고 논문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저널에 내가 논문을 투고를 해야 좀 좋을까라는 이런 판단들을 할 때도 JCR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목적은 좀 다 다르지만 이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저널 임팩트 팩터라는 거 지수고요. 그럼 저널 임팩트 팩터가 무엇인가부터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저널 임팩트 팩터라는 거는 한 저널의 이제 전반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지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연도, 2020년이라고 칠게요. 2020년도에 이 A라는 저널이 얼마나 많은 피인용을 받았는가예요. 그래서 저널이 인용을 많이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이게 학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걸 지수로 나타낸 게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2022년 3월인데 가장 최신 버전은 2020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매년 6월경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2020년 임팩트 팩터는 작년 6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작년 6월에 공개된 이후부터 올해 6월에 새로운 2021 임팩트 팩터가 발표될 때까지는 이용하실 수 있는 임팩트 팩터가 2020 저널 임팩트 팩터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팩트 팩터는 SCI 그리고 SSCI 등재지 이 두 가지에만 부여가 된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팩트 팩터를 2020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피인용들을 모두 집계를 해서 21년도 상반기에 계산을 해서 작년 6월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저널이 수많은 계속해서 논문을 내고 있었는데 그럼 계속 끝도 없이 앞으로 가는가? 그건 아니고 우리가 2020년도에 피인용을 추정을 할 거면 그 직전 2개년도, 18년도, 19년도에 출판된 논문이 2020년도에 얼마나 많은 피인용을 얻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팩트 팩터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21 임팩트 팩터 올해 6월에 발표가 될 거는 2021년도에 얼마나 많은 피인용을 받았는가를 계산을 할 건데 그 대상이 되는 건 19년도, 20년도에 출판이 된 논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저희 나중에 JCR 들어가서 임팩트 팩터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임팩트 팩터고요. 이 저널이 얼마나 인용을 많이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지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저널들이나 기관들에서 임팩트 팩터를 강조를 하는가를 보면 이게 1975년부터 처음 개발이 돼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임팩트 팩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같아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저널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저널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논문들의 참고 문헌을 봤더니 실제로 인용이 되고 있는 저널들은 좀 몇 개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었고 몇 개로 이제 추격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리스트를 발표하기 시작한 게 SCI고요. 그 다음에 그 저널들의 인용을 기준으로 해서 임팩트 팩터를 같이 발표하기 시작을 한 거는 197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계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저널들의 리스트와 그 영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임팩트 팩터이고 그것이 학계 그리고 뭐 도서관 이런 쪽에서 신뢰를 얻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평가 제도에도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 이 임팩트 팩터라는 걸 제대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팩트 팩터는 JCR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고유한 지수이고 다른 데서 비슷한 컨셉을 흉내를 내거나 심지어는 뭐 이름을 똑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저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임팩트 팩터가 아닙니다. 임팩트 팩터는 JCR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75년에 발표가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임팩트 팩터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량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연구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저널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영문으로 출판이 되고 있는 저널만 해도 42,000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 리뷰 과정을 정말 꼼꼼히 하고 연구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저널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한번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냥 인터넷에 원문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인용하시거나 그러면 그 연구 성과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저널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 때문에 임팩트 팩터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출판사 차원에서 공개하는 그런 좋은 저널들, 그런 새로운 형태가 또 생겨나고 있죠. 연구 성과를 모두 공유해야 한다라는 취지하에. 그런데 그와 함께 이 약탈적 저널이라고 해서 프레데터리 저널이라고 해서 이 저널의 이제 리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지 않고 연구자들에게 수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저널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읽을 때도 이게 믿을 수 있는 저널인가에 대한 판단이 한번 들어가야 되고 또 실제로 추구할 저널을 선택할 때도 이게 믿을 수 있는 저널인가를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한번 걸러진 전문가들이 한번 걸러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하고 그래서 임팩트 팩터, JCR 같이 걸러진 정보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임팩트 팩터를 받으려면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에 한번 실려올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절차적인 것들을 모두 갖췄는가,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가 이런 것들을 거치고 그 중에서도 그 피인용이 많이 되는 것들을 SCIE, SSCI 등재지로 또 따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를 받았다는 거는 그 저널 차원에서 굉장히 철저한 리뷰 과정을 거쳤던 것뿐만 아니고 질적인 기준을 만족한 데다가 그 피인용 영향력까지 있다라는 게 검증된 저널들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임팩트 팩터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임팩트 팩터를 올리려고 좀 비정상적인 그런 인용 행태를 보이는 저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JCR에는 좀 의심이 된다. 임팩트 팩터를 일단 올해 부여를 하긴 했는데 좀 인용해서 의심되는 패턴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editorial expression of concern. 그 다음에 좀 너무 의심되는 그 패턴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임팩트 팩터를 부여하지 않은 저널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타이틀 서프레션이라는 두 개를 저희가 6월에 데이터 발표할 때마다 같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같이 보겠지만 JCR 화면 하단에서 헬프 앤 컨택트 어스 그리고 헬프 가이드로 들어가서 타이틀 서프레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저널들의 정보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와 함께 이 임팩트 팩터를 저널이 받았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좀 의심되는 패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CR이라는 거는 주요 학술 저널들에 대한 정보와 영향력 지수를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 여기에 실리는 것들은 SCI, SSCI,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리는 저널들 전체 4가지가 실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SCI, SSCI 저널에는 임팩트 팩터가 부여된다. 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이 전체 4가지에는 JCI라는 새로운 또 지수가 모두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는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의 인용수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기관이나 저널에서 말하고 있는 임팩트 팩터라는 거는 JCR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내년 6월경에 새로운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현재는 2020 JIF 임팩트 팩터가 가장 최신 버전이다. 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2020년도에 받은 피인용을 계산하는데 2018년도, 19년도에 출판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고 가장 잘 알려진 임팩트 팩터는 SCI, SSCI 이 2가지 색인에만 등재지에만 부여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2가지 여기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하고 좋은 저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널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좀 볼 수 있는 지수에 대한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JCI, 저널 사이테이션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JCI를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CI, SSCI뿐만 아니라 아트 앤 휴머니티 사이테이션 인덱스 그리고 분야 구분은 없지만 SCI급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는 이머징 소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ESCI라고 부르는 이렇게 4가지 색인의 저널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볼 수 있는 JCI까지 모두 이제 추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혹시 JCI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한글로 번역한 백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학술적으로 좀 그 의미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JCR이 왜 중요한가, 임팩트 팩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JCR에서 어떤 차이들이 임팩트 팩터를 받고 있는 저널과 아닌 저널 색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육 자료는 저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릴 텐데요. 여기 이후에는 JCR에 있는 주요 지수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특히 투고 저널 선정하실 때 어떻게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교육 시간에는 한번 JCR로 넘어가서 같이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 자료는 교육이 끝나고 그 영상 링크가 나갈 때 같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JCR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CR 홈페이지고요. 보통 기관에서 접속하시는 경우에는 기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JCR 검색하셔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미 기존에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jcrclarivate.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접속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JCR은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으신 경우에 접속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는 채팅창에는 접속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별 이상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번 여기 이렇게 저 한번 잠깐 사인아웃을 할게요.
JCR은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로그인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로그인을 하시면은 저장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레지스터가 뜻이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시면 레지스터 클릭하셔가지고 이메일이랑 비밀번호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미 난 아이디가 있다. 엔드노트 아이디가 있다. 그럼 엔드노트 아이디 그대로 쓰셔도 되고 웹 오브 사이언스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 역시 또 쓰셔도 됩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엔드노트 아이디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그인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 별다른 말씀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 말씀 없으셔서 그럼 이제 로그인 되신 걸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JCR은 저널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임팩트 팩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연구자분들은 특히 투고 저널 선정할 때 JCR을 많이 쓰시게 될 텐데 거기에서 그 투고 저널 선정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매치 마이 매니스크립트라는 내용이 있죠. 여기 보시면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마스터 저널리스트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쓰고 있던 논문의 제목이랑 초록을 입력을 하면 JCR에 있는 저널들 중에서 거기에 적합한 저널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한번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이게 물론 자세하게 쓰시면 쓰실수록 그 추천의 그 정확도가 좀 높아지겠죠. 정확성이. 그래서 코비드라고 한번 입력만 하고 파인드 저널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JCR에 있는 그 저널들 중에서 A라는 저널, SCI 색인된 저널인데 이런 저널을 좀 추천을 한다. 그리고 그 점수는 얼마나 매치 스코어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JCR에 매치 마이 매뉴스크립트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타이틀과 애스트랙을 입력을 하면은 투고할 만한 저널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연구하실 때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는 기능 말고 내가 JCR 안에서 실제로 분석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읽으면서 내가 추구할 저널을 선정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걸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평가를 하실 때도 또 마찬가지고요. 네, 먼저 저희 JCR에서 저널 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네이처, 뭐 관심 있는 저널이 있으시면 직접 검색해 주셔도 되고 저는 네이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처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저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널 프로필 페이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시작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가장 최신 JCR 연도는 2020입니다. 2020년도 피인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데이터라는 뜻이고요. 그 이전 연도를 혹시 보시려면은 이렇게 다른 연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종종 출판했던 해에 임팩트 팩터를 요청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연도 바꿔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저는 2020년도 임팩트 팩터를 볼 거고요. 그럼 네이처의 뭐 고유 이제 저널의 고유 번호를 ISSN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SCIE 등재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라는 연구 분야를 할당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출판사 그리고 출판 국가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널 퍼포먼스입니다. 임팩트 팩터는 특정 연도에 이 저널의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임팩트 팩터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상대적인 백분위로 봤을 때는 얼마나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임팩트 팩터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임팩트 팩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저널이고 그 백분위도 상위 1%, 99.31에 해당 그 퍼센타일 99.3의 수치 보이시죠? 그 상위 1%에 해당하는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는 저널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팩트 팩터 계산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뷰 캐큘레이션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받은 사이테이션인데 그 대상은 18년도, 19년도에 출판된 논문이다. 그래서 1,800편여 이상의 이제 논문들이 한 9만 회 이상의 피인용을 받았기 때문에 49.96이라는 임팩트 팩터를 기록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오른쪽에서 어떤 논문들이 실렸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논문 검색하실 때 웹 오브 사이언스를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 혹시 기관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한 그 액세스는 없다. 그러면 JCR에서 이런 식으로 저널에 들어가서 어떤 저널들을 어떤 논문들을 출판한 저널인지 리스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 리스트 보면서 나한테 맞는 저널인가, 내 연구 분야에 적합한 저널인가 확인하실 수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로 연결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이터블 아이템은 여기 분자의 분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에서 실제로 출판했던 논문들이 여기에 이제 리스트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팅 소스 한번 볼게요. 이 네이처에 실린 이 1,800편의 논문을 인용해간 저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처에 실린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를 한번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이 저널에서 어떤 논문이 인용을 해갔다까지도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저널에 출판된 논문 리스트 그리고 이 논문을 인용한 저널과 그 논문 리스트 확인해 가시면서 내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이 맞는 저널인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건 다 엑스포트로 이렇게 CSV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임팩트 팩터에 관련된 수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데이터, 논문 레벨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논문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에 적합한 저널인가라는 것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JCI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2021년부터 공개를 한 정보가 있죠. 임팩트 팩터와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팩트 팩터를 보시면 이게 피인용이 이제 평균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저널 임팩트 팩터는. 근데 이제 JCI라는 거는 전 세계 평균 대비, 이 멀티디스플리너리라는 연구 분야의 전 세계 평균 대비 이 저널이 얼마나 피인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이 1위예요. 근데 네이처가 8.7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전 세계 평균 멀티디스플리너리라는 이 네이처가 받은 연구 분야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한 8.7배 정도 많은 피인용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는 이거 절대적인 수치 하나만으로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을 활용을 했었던 건데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과 함께 또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게 이 JCI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평균 대비 1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진 저널인가를 알 수 있는 게 JCI고 JCI는 AHCI, 그 인문학 분야, 그리고 SCI 후보군인 ESCI 저널에까지도 부여가 되는 지수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토탈 사이테이션이라든지 임팩트 팩터를 받았는데 이 네이처라는 저널에도 수많은 논문이 실리게 되잖아요. 약간 1,800편 정도 실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용을 1회 받는 논문들이 있고 인용을 정말 많이 받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사이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 논문을 내는 거 굉장히 어렵고 분명히 연구적 성과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좋은 저널에 됐는데 거기에서도 인용이 진짜 많이 됐다라는 연구 성과들은 그 연구 성과가 실제 학계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 의미까지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를 받은 어떤 저널 안에도 여러 가지 논문들의 연구 성과가 있고 그걸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이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오픈 액세스 저널인가 실제로 어떤 논문들이 무료로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중간 정도 이렇게 하이브리드처럼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오픈 액세스 상태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게 이 임팩트 팩터 랭크일 거예요. 임팩트 팩터 절대값으로는 이제 상대적 평가가 불가능하죠. 연구 분야별로 성격이 너무 다르고 뭐 논문 형태마다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멀티디스플리너리라는 연구 분야에 2020년 기준으로 72종의 저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1위를 차지를 했다. 그래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Q1 저널이고 그리고 100분위로 봤을 때는 99.31%에 해당하는 상위 1%의 저널이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 외에도 이렇게 퍼센타일, 쿼타일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상대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럴 때 이거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연구자분들도 이 임팩트 팩터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라는 걸 판단할 때 이렇게 쿼타일이나 퍼센타일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CI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상대적인 평가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JCI 자체도 세계 평균 대비한 값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정규화가 된 건데 이 수치 역시도 전체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의 총 128종의 저널이 있고 그중에서 JCI 기준으로 1위이다. 상위 25%에 해당하는 쿼타일 1 저널이고 그리고 퍼센타일 100분위로 봤을 때 역시 99.61을 기록해서 상위 1%에 속하는 저널이다 라는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 저널 프로필 페이지에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정보들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매트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contribution by organization, contribution by country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저널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저널에 게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이처라는 저널에 어떤 그 기관의 연구자들이 많이 논문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contribution by organization, 그다음에 어떤 나라의 연구자들이 많이 논문을 실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contribution by country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세계의 연구자들이 기관이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 저널인가 확인할 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떤 저널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관 또는 특정 나라에서만 집중되어 있는 저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패턴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건가, 알고도 내가 이 저널에 투고를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건 내가 몰랐던 특징이고 나는 그렇다면 좀 더 분포가 다양한 저널을 참고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디셔널 매트릭이에요. 임팩트 팩터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임팩트 팩터만 있는 게 아니고 임팩트 팩터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겐 팩터 스코어예요. 아이겐 팩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널 임팩트 팩터랑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그 인용에 가는 그 인용수 2020년도에 발생한 인용수에 저널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이 네이처에 인용이 됐을 때랑 이건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저명한 저널이죠. 이 저널에 인용이 한번 됐을 때랑 잘 알려지지 않은 SCI급 저널이라고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저널에 인용이 되는 거랑 그 파급력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저명한 저널일수록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것이 아이겐 팩터 스코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처가 1.08865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좀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규화를 한 번 한 게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평균이 1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보다 228배 저명한 저널들에서 많이 인용이 돼 가더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는 모든 인용에 1의 값을 두는 반면에 아이겐 팩터 스코어는 그 인용해 가는 저널에 따라서 가중치를 둔 저널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이제 활용하시는 게 이 5-year 임팩트 팩터 그리고 이미디어시 인덱스입니다. 이미디어시 인덱스부터 할게요. 저희가 아까 임팩트 팩터 계산할 때 2020년도에 그 인용을 계산을 하는데 그 대상은 그 직전 연도 2018년도, 19년도에 출판된 논문이었죠. 이미디어시 인덱스는 2020년도에 출판된 논문이 2020년도 당해에 얼마나 많은 피인용을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디어시 인덱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출판된 해에 바로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저널들, 기본적으로 좀 출판된 해에 인용이 많은 저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임팩트 팩터는 출판되고 인용이 발생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미디어시는 여기 바로 출판된 그 해에 얼마나 많은 피인용을 받는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미디어시 인덱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5-year 임팩트 팩터는 임팩트 팩터가 아까 출판 연도, 인용이 발생한 그 2개년 직전 2개년 연도 18, 19년도에 출판 논문을 대상으로 했죠. 근데 이거를 5개년도로 늘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용이 될 수 있는 기간을 훨씬 더 넓게 준 것이 5-year 임팩트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구 분야에 따라서 그 인용이 정말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연구 분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용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연구 분야도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연구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5-year 임팩트 팩터 또는 이미디어시 인덱스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인용된 저널들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이 아이겐 팩터 스코어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저널 프로필 페이지에서 지금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이렇게 임팩트 팩터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들도 살펴봤고 국가 분포, 기관 분포가 있다. 그래서 내가 투고하려는 관심 있는 저널이 어떤 분포를 보고 있는지 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팩터나 JCI 기준으로 해서 그 특정 분야에서 이게 총 몇 종의 저널 중에 몇 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정보와 쿼타일 정보, 퍼센타일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 이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위에서는 JCI와 임팩트 팩터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임팩트 팩터를 계산할 때 실제 고려가 됐던 논문들의 리스트까지 확인하면서 내가 찾는 저널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이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첫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내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널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특정 저널 하나를 여기에 넣어서 검색하는 방법 좀 전에 같이 해봤죠. 그 방법이 있고 저널 리스트, JCR에 실린 전체 저널 리스트를 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방법 아니면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저널들을 먼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오늘 브라우즈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브라우즈 카테고리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카테고리 바이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네이처가 멀티디스플리너리라는 저널, 그 연구 분야에 소속이 돼 있다, 활당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 JCR 카테고리예요. 그건 254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활용을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254개 카테고리를 크게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이 카테고리 바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이제 크게 보면서 어떤 연구 분야가 있는지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특정한 JCR 카테고리,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 관심 분야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all 254 카테고리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54개 카테고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카테고리별로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널 개수를 기준으로 정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렬 기준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헤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정렬 기준 표시가 되게 되고 저는 저널 수가 많은 것부터 이렇게 정렬을 하도록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JCR에는 SCI급 뿐만 아니라 SCIE, SSCI, AHCI를 SCI급이라고 부르는데 그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SCI에 대한 저널 정보도 작년부터는 모두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자 하는 저널의 인덱스는 이게 아니다, 4개가 다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왼쪽에 필터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필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필터 들어가서 여기 사이테이션 인덱스에서 나는 ESCI는 제외를 하고 보겠다. 여기 SCIE랑 SSCI 임팩트 팩터가 있는 그 카테고리가 좀 나한테는 중요해서 요거 2개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2개만 선택해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눌러볼게요. 하지만 여러분 임팩트 팩터가 없어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저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시로 이 2가지로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혼자 사용해 보실 때는 ESCI 저널까지도 같이 이제 살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널 개수대로 봤더니 이코노믹스라는 분야에서 378종의 저널이 2020년도에 JCR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아니고 중간가 그 임팩트 팩터는 1.92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연구 분야별로 임팩트 팩터가 좀 전반적으로 큰 분야인지 작은 분야인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연구 분야의 특징이지 임팩트 팩터가 크다고 해서 좋은 연구 분야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에 따라서 이 사이테이션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요. 저희 한번 그럼 나는 이코노믹스 분야의 저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널을 개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378종의 저널 리스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초반에 브라우즈 저널에서 시작할 수도 있었고 브라우즈 카테고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카테고리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렇게 되면 여기 필터에 보시면 이코노믹스라는 필터를 적용한 상태로 넘어오는 겁니다. 저널 리스트로. 그래서 여기 이제 필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브라우즈 저널 리스트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이코노믹스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카테고리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코노믹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왼쪽의 필터는 뭐 크게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임팩트 팩터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25% 단위로 끊어서 보고 있는 쿼타일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임팩트 팩터를 레인지로 나누어서 1부터 뭐 100까지 했을 때 나는 임팩트 팩터 뭐 50 이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레인지 정해주시면 되고 여기 퍼센타일 정보도 있어요. 나는 이 수많은 저널들에서 그 상대적으로 총 퍼센타일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90부터 100까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상위 퍼센타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저는 한번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에서 90에서 100까지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눌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코노믹스에 해당한 전체 저널들 중에서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을 90에서 100 구간 상위 10%로 했기 때문에 저널 수가 38종으로 줄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는 각 저널별로 들어가서 저널별로 각 지수들을 보고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들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저널들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리스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여기가 저랑 보고 있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이 지수들, 여기에 나타나는 지수들은 여기 인디케이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디폴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수들을 기본으로 설정해 두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저널의 토탈 사이테이션, 얼마나 많은 피인용을 받은 저널인가, 그리고 그 2020 임팩트 팩터가 얼마인가 라는 것들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4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또, 그리고 JCI, 세계 평균 1을 두었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 저널인가 라는 것들까지 제공하는 걸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두 가지 저널이 좀 관심 분야인데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임팩트 팩터가 차이가 나는가, 또는 JCI는 또 어떻게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인디케이터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임팩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임팩트로 하게 되면 임팩트 팩터랑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지금 토탈 사이테이션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근데 임팩트 팩터는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이 임팩트 팩터의 그 인용 기간을 늘렸을 때, 5년이 넘도록 늘렸을 때 얼마나 임팩트 팩터가 다른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임팩트 팩터가 인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5year 임팩트 팩터가 상대적으로 좀 큰 값을 갖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반대로 이미디어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출판된 논문들이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 피인용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팩트 팩터가 여기 쿼터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 임팩트 팩터가 이제 15이고, 이거는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팩터가 9.170인데, 이미디어시 인덱스에서도 여기 쿼터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가 더 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임팩트 팩터를 계산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피인용도 이게 더 크고, 그 출판된 해에 이미디어시 인덱스가 더 큰 것도 쿼터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한번 정렬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런 저널들 같은 경우에 임팩트 팩터는 더 크지만, 여기 네 번째 저널이 임팩트 팩터는 더 크지만 이미디어시 인덱스는 좀 더 작아요. 그 뜻은 이 저널 오브 이코노미 리터처에 실렸던 2020년도에 실렸던 논문들이 이 2020년도 당해에 출판돼서 인용되는 것은 이 네 번째 저널보다는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저널에 투고를 해서 게재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나는 그래도 인용이 좀 빨리 되는 저널이었으면 좋겠다. 임팩트 팩터는 둘 다 너무 훌륭하잖아요. 상위 10%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인용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저널에 투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이미디어시 인덱스를 같이 보시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팩터와 함께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아이겐 팩터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인디케이터에서 노멀라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노멀라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겐 팩터 자체가 좀 읽기가 어려워서 정규화를 한번 한 게 노멀라이즈 아이겐 팩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한번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겐 팩터, 노멀라이즈 아이겐 팩터 스코어가 크면 클수록 그래도 저명한 저널들에서 보통 더 많이 인용을 해갔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임팩트 팩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인용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인용해가는 저널의 영향력을 감안하게 된 게 이 아이겐 팩터이다라는 걸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는 임팩트 팩터 자체는 없잖아요. 이것들을 난 좀 내가 원하는 지수들만 같이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커스터마이즈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커스터마이즈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노멀라이즈 매트릭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나 이거 말고 임팩트 팩터를 좀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2020 임팩트 팩터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해에 얼마나 많이 피인용이 됐는가도 좀 중요해서 이미디어시 인덱스도 볼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인용이 많았던 걸, 한번 정규화가 된 지수를 좀 보고 싶기 때문에 JCI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겐팩터 스코어 중에서도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 피인용에 간 저널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보고 싶은 이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도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터블 아이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 임팩트 팩터 계산할 때 이 저널에 실제 실렸던 이제 논문들, 아티클하고 리뷰 타입의 논문들이 몇 개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 사이터블 아이템입니다. 저널마다 출간하는 규모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내가 이제 원하는 커스텀 인디케이터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2 03으로 한번 저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분들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눌러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인디케이터에 여러분들이 저장한 지수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2022 03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지수들만 볼 수 있죠. 저는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투고 저널을 선정을 한다라고 이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건 쿼터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 그다음에 이코노믹 지오그래피라는 두 가지 저널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이미디어시 인덱스는 쿼터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가 더 많기 때문에 그 해에 2020년도에 출판된 논문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피인용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 스코어를 보게 되면은 그 기본 좀 저명한 저널들에서 좀 더 인용을 많이 해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랑 비교를 해서 보면 이거 둘 다 지금 상위 10%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멀라이즈드 아이겐팩터를 봤을 때 이 아메리칸 이코노미 리뷰가 저명한 저널들에서 좀 많이 인용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미 출판한 논문은 조금 좀 되고 좀 저명한 저널들에서 인용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임팩트 팩터가 비슷하다라는 가정하에 이 노멀라이즈 아이겐 팩터에 좀 더 점수를 두면 되는 거겠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당장 이미디어시, 그러니까 인용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패턴의 저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미디어시 인덱스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투고할 저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저널 오브 이코노미 리터러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 4개 저널들보다 임팩트 팩터 자체 절대값은 조금 낮지만 이미디어시 인덱스가 더 높죠. 그래서 그 해에 출판이 되면은 인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약간 가중치를 두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JCI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문 문서 타입까지 고려를 해서 정규화를 한 거예요. 여기 이코노믹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JCI가 좀 적게 나오는데 이걸 보시면 이코노믹 지오그래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가 분포도를 보여줬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분포도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 리뷰 논문 하나가 리뷰가 보통 아티클보다 인용을 많이 받게 되죠. 이 리뷰 논문 하나가 굉장히 많은 피인용을 받게 되면서 이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JIF 임팩트 팩터는 굉장히 높게 물론 높게 계산이 된 거예요. 물론 리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 그래서 임팩트 팩터가 높게 나온 것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같은 임팩트 팩터라고 하더라도 이 JCI를 같이 보게 되면 임팩트 팩터가 같다 하더라도 이 문서 타입 또는 출판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JCI가 달라질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쿼털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되면 한번 디스트리뷰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 같이 보게 되면은 여기는 리뷰 논문이 없어요. 리뷰 논문 없이 아까 저희가 봤던 저널이랑 비슷한 그보다 좀 높은 임팩트 팩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티클 타입이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리뷰보다는 그 피인용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문서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JCI로 같이 이제 봤을 때는 이 JCI가 좀 더 많이 높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뷰 논문 이런 문서 타입에 대해서도 또는 출판 연도의 영향력에 따라서도
이렇게 정교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JCI고 이 임팩트 팩터와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수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보면서 여러분들 아까 그 매치 바이 매니스크립트 기능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에 기반해서 추천을 받는 기능도 있었지만 이렇게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또 프로필에 들어가서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서 또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 두 가지 저널을 또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내가 많이 보는 저널이라서 좀 저장을 해두고 싶다라고 하면 Add to Favorite List로 추가를 해주시면 나중에 My Favorite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계속 저장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컴페어 기능을 같이 해볼게요. 여기 컴페어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저널을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최대 4개까지 되고요. 이 쿼터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랑 이코노믹 지오그래피라는 저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요거는 카테고리가 이코노믹스랑 지오그래피라는 연구 분야에서도 활장을 가진 저널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이 좀 다른 저널이다라는 거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출판사 정보 그리고 가장 최신 임팩트 팩터가 다 2020이에요. 만약 이게 2019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임팩트 팩터 못 받았다라는 걸로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임팩트 팩터가 어떤지,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임팩트 팩터가 증가하고 있던 저널인지 둘 다 증가를 하고 있던 저널이었어요. 그리고 SSCI 그 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상위 25%에 속하고 100분위는 또 어떻게 되는 저널인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JCI 같은 경우가 6.19라는 거는 세계 평균 1 대비 한 6.19배 높은 피임용 영향력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이 2.57이라는 거는 평균 대비 2.57배 높은 피임용 영향력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CI 자체가 1 이상이 나오면 굉장히 훌륭한 저널입니다. 굉장히 피임용 성과가 높은 저널이에요. 이거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JCI가 1 이상인 저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계 평균 대비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 JCI라는 거고, 지금 이 두 번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의 JCI를 지난 4개년도 동안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정보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컴페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각 저널들의 정보를 이렇게 바로 1대1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컴페어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프로덕으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JCR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JCR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쉽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인사이트 벤치마킹 애널리틱스라는 제품이 그 분석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 저널 분석을 좀 더 추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안내만 좀 마지막으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인사이트 이제 권한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인사이트로 넘어가서 꼭 로그인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퍼블리케이션 소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이 JCR에 실려있는 저널들의 정보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따라해 보시는 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거고요.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이용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퍼블리케이션 소스를 들어가서 소스 네임을 저널 이름을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저널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테이블에 JCR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됩니다. 임팩트 팩터가 어땠는지, 아이겐 팩터 스코어는 어땠는지, JCI는 어땠는지, 이미디어시 인덱스는 어땠는지 등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를 아까 JCR에서는 이렇게 1대1로 텍스트로 비교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인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비주얼로 가서 난 임팩트 팩터를 두 가지 저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2017년만 해도 2017년에 나던 차이보다 지금 좀 더 많은 차이가 나는 임팩트 팩터를 기록하고 있구나. 둘 다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한 임팩트 팩터가 이는 가파르게 증가를 한 저널이구나.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이제 추가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사이트에 대한 교육은 4월 14일 날도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때 또 한번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JCR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JCR에서 임팩트 팩터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왜 신뢰할 수 있는 저널들의 리스트를 왜 활용해야 되고 그게 연구계에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오늘 연구자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투구 저널을 선정을 할 때 또는 연구에 참고할 만한 저널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프로필 페이지 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테이블 페이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교육